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캐주얼한 후드티를 입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게 좀 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거성문화 3! 제가 거성문화에 관한 거 시리즈별로 제일 처음에 이제 모아이 석상 다뤘었고, 그 다음에 고인돌 다뤘었고,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많은 이유, 그리고 오늘은 바로 거성문화 하면 꼭 다뤄야 되는, 그렇죠, 바로 영국의 스톤헨지입니다. 스톤헨지는요, 뭐 이렇게 생겼죠. 와, 딱 봐도 심상치 않아 생겼어요. 와, 이게 뭘까? 고인돌하고 좀 비스무리하면서도 얘는 훨씬 규모가 크고요. 돌덩어리가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많아요. 그래서 스톤헨지는 원래는 얘를 복원을 했을 때 얘가 원래 원형의 모형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고 마치 콜로세움 느낌으로 원형으로, 이 원형으로 쫙 둘러져 있는 이 둘레돌을 환상열석이라고 한다고 해요. 아주 환상적이죠. 환상적으로 쫙 나열된 환상열석. 그리고 그 안에는 U자 모양으로 큰 돌이, 환상열석보다 훨씬 더 큰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뾰족뾰족 이렇게 있고요. 이 구조물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은 스톤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스톤헨지는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스톤헨지는 뭐 영국인 건 아실 거예요. 영국 남부 쪽에 위치를 하는데요. 제가 이걸 지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정말 열심히 찾아봤어요. 자, 스톤헨지는 영국 남부지방 월트셔주 솔즈베리 평원에 위치한 아주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스톤헨지라는 말이, 스톤은 당연히 돌이고요. 헨지라는 뜻은 공중에 뜬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공중에 뜬 돌, 여기 사이사이에서 공중에 이게 띄어났으니까 공중에 뜬 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스톤헨지는요, 거대한 이 대사암과 청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30개의 거대한 대사암이 테두리를 쫙 두르고 정 가운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발굽 모양으로 세워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돌의 윗돌의 크기가 무거운 거는 약 44톤에 이르는데요. 44톤. 여러분, 44톤 하면 어떻게 감을 잡으면 되냐면, 우리가 흔히 택배 이렇게 배달하실 때 1톤 트럭 하잖아요. 1톤 트럭. 1톤을 실을 수 있는 1톤 트럭. 44톤이면 그게 44배. 진짜 큰 거죠.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사실 스톤헨지만 알았는데요. 스톤헨지 주변에는 뭔가 웅덩이가 파 있다고 합니다. 웅덩이가 파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웅덩이를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변에 슉 이렇게 웅덩이가, 위성에서 지금 본 거예요. 웅덩이가 이렇게 파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웅덩이가 꽤 이렇게 넓게 파여져 있는데요. 이 웅덩이가 파여져 있는 데서 또한 여기에 따로 뚝 떨어져 있는 힐스톤이라는 게 있대요. 한 개의 돌이 힐스톤이 여기 있다. 힐스톤이 멀찍이 하나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스톤헨지와 힐스톤의 구도가 또 되게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자, 어쨌든 이 힐스톤이 이렇게 스톤헨지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톤헨지 자체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뭐 말이 많았어요. 뭐 천문학, 우리나라 천문대 같은 천체 관측대다, 아니다, 뭐 장례식을 했던 그런 죽은 자의 공간이다, 장례지다, 아니면 뭐 치유의 공간이다, 어쨌든 뭔가 하늘에다가 뭔가 제사를 지냈던 거는 같다, 제사의 공간이다, 뭐를 상징한다, 뭐 약간 야시시한 곳을 상징한다, 뭐 정말 많은 설들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가장 정설 같으신지, 그건 사실 본인의 그냥 생각이지, 아직도 스톤헨지는 딱 이거다 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설들만 무성하기 때문에 스톤헨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나마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가 천체 관측용입니다. 천체 관측용이라는 가설 자체가요, 스톤헨지가 하진 날 아주 신비한 모습을 스톤헨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소름 끼쳤어. 자, 스톤헨지에서요, 해가 이렇게 하지에 해가 뜨고 저물고 할 때, 특히 하진날 이 스톤헨지 해가 딱 떠오를 때, 이 스톤헨지 중심석 딱딱딱 요 세 개를 딱 관통하고 해가 딱 태양이 보인대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판 거죠. 이거를 이제 연구하신 분이 1740년 고고학 애호가인 윌리엄 스테클리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스테이클리는 이 장면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태양이 일직선에 떠오를 수가 있지?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다음에 하지에도 한 번 더 보고 신기한 걸 느끼면서 이것은 뭔가 태양의 움직임과 천체 관측을 연구해서 만든 천체 관측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태양의 이런 방위, 태양이 어떤 식으로 뜨고 지는지와 별의 위치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스톤헨지의 중심축, 이 하지 중심축 자체가 황도라고 해가지고, 자, 지구과학 나옵니다. 태양의 둘레를 도는 지구의 이 궤도가 천구에 투영된 궤도를 황도라고 하는데,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궤도와 일치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신비를 담는 천체 관측대라는 소리죠. 저는 이거 그냥 딱 그 해 뜨는 게 딱 이 가운데 뜨는 게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랑 비슷한 걸 내가 본 게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이 느낌? 고려의 첨성대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첨성대도 가운데 좀 높은 돌이 있고 양옆에 뚜루루룩 테두리가 좀 귀엽게 있죠. 뭐 스톤헨지에 비하면 규모적인 부분에서 아주 귀엽지만 어쨌든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우주를 원형으로 인지하고 우주의 그런 별자리의 이동이라던가 태양의 그런 궤도 같은 거를 이렇게 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천체 관측용으로 태양이 지고 뜨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힐스톤과 구분을 해봐가지고 뭐 남중고도를 계산해서 뭐 하지, 동지, 춘분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거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데 이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파종하고 추수하고 청동기는 충분히 그때 당시 농사 짓는 그 농경과 목축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왠지 고려 때 지금 개성에 있는 천문대랑 좀 비스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경관은 참 미스테리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양 최대 국가가 로마였잖아요. 로마 때 여기까지 와서 로마인들이 태양신 아폴론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그래서 아까 그 태양이 뜨는 그 부분, 그래서 하지 때 태양이 딱 뜨는 그거에 맞춰서 각도를 맞춰서 만들었다라는 또 그러한 이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천체 관측용으로 쭉 사람들의 이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1995년에 그거 과학적으로 이게 도대체 몇 년대에 만든 것이냐가 밝혀졌습니다.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이 스톤헨지가 몇 년도가 됐는지 돌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몇 년도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시기로 봤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뭐 2000년 전? 1500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옛날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무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그러면 이제 기원전 2500년 전이라는 건데 기원전 2500년 전이면 약 석기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려고 할랑말랑하는 그런 시기 이제 고대 4대 문명이 시작됐던 그 시기입니다. 그럼 4대 문명 시기에 이걸 만들었다고? 선사시대의 스톤헨지를 그때 당시 복원을 하면 이렇게 멋있는 건데 이걸 만들었다고? 이걸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막 이거는 잽이 안 되는 정도의 규모 아닌가. 대단하다. 청동기 때 이걸 만들었다니. 선사시대. 사람들이 참 겁나 똘똘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로마 제국 때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그럼 로마 제국 때의 신전이라는 건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스톤헨지가 신기하게도 45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복원을 하면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남아있어요. 보면은 지금 30개 중에 17개 정도가 남아있으면 그래도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얘가 비바람을 뚫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원형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었던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 이렇게 남아있게 된 걸까? 그 정밀성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거든요.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 때 나무로 만든 그런 목조 건물을 만들 때 껴맞추는 그런 거를 해요. 우리나라의 목조 건물은 못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껴맞추기, 마치 레고 껴맞추듯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방식이 스톤헨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식이냐면요.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최대한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요거. 네. 이제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돌을 딱 박을 때요. 기둥에다가 요철 모양으로 볼록볼록해서 마치 레고를 결합하듯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비바람과 그런 오랜 모진 풍파 속에도 이게 끄떡없이
유지가 된 거예요. 요런 부분은 우리나라 고건축에서 그랭이질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랭이질은 뭐냐면 돌 모양에다가 나무를 돌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잘 깎이잖아요. 그래서 돌이 꾸불꾸불하게 생겼으면 나무를 꾸불꾸불하게 잘라서 꽉 맞췄어요. 그게 하나의 또 내진 설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건축이 무너지지 않고 버텼던 게 그 그랭이질 때문이거든요. 요게 약간 그런 그랭이질 같은, 어쨌든 돌돌이긴 하지만 돌과 돌끼리 요철 볼록볼록 만들고 위에다가 볼록볼록 홈을 파서 말 그대로 레고처럼 이렇게 결합을 한 거죠. 이렇게 기둥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쭈루룩 있는 둘레돌 있잖아요. 둘레돌 윗돌들, 그 윗돌들도 무너지지 않도록 요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엄마 그 게르마늄 목걸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어쨌든 딱딱딱 마치 뼈가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청동기 때 이거를 고안을 했지? 이런 요철로 서로 맞게 하는 이런 돌출부를 정확한 용어로는 장부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로 요철과 요철끼리 딱딱 맞아서 그게 정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보존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미스터리하다. 참 옛날 사람들이, 저도 막 이런 고고학적인 거나 고대 문명 막 연구 이런 것도 이제 동아시아사 요즘 수업을 하면 참 똑똑했구나.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안 똑똑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요즘 우리들이 맨날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생각을 안 하고 막 책도 잘 안 읽으면서 조금 우리가 요즘에 좀 머리를 좀 안 쓰고 사는 것 같고, 옛날 사람들도 의외로 되게 많이 똑똑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요철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톤헨지는 이 스톤헨지 자체가 두 가지의 돌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스톤헨지 좀 더 가깝게 찍은 사진인데요. 좀 모르겠어요. 약간 블루블루한 느낌은 나지 않는데 어쨌든 얘는 청석이라고 합니다. 스톤헨지는 사르센석이라고 해가지고 대사암과 두 가지 석재가 사용이 됐는데, 두 번째는 이 사르센석은요 약간 32km나 떨어진 말버러다운스라는 곳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좀 먼 곳이에요. 거기서 가져왔고, 이 안쪽에 썼던 블루스톤, 주로 안쪽 큰 돌로 사용했던 블루스톤은 청석이라고 하는데요. 블루스톤은 10배나 먼 거리에서 거의 뭐 320km 정말 먼 프레슬리 산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프레슬리 산에서 그렇게 먼 데서 청석을 굳이 가져왔을까? 무겁게 그걸 어떻게 옮겼을까? 옮긴 것도 미스터리하죠. 엄청 힘들게 갖고 왔을 텐데, 그 이유가 그 청석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신비한 돌로 여겨져서 그 청석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반한 부분도 신기하죠. 어떻게 운반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유지, 질병을 치유했던 공간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좀 콜로세움 느낌도 나기 때문에 대규모 콘서트장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상징을 하고 있다. 뭐 지배층의 장례식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부분도 조금 소름이 끼쳤어요. 방금 이야기한 청석에 관한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2008년에 영국 본머스 대학 고고학 연구팀이 스톤헨지가 치유의 기적을 바라는 종합병원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병자들의 순례지였다. 영국은 참 이 스톤헨지에 대한 연구가 진짜 많았어요. 논문도 진짜 많고,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진짜 유력한 것만 소개해드린 건데 별별 병맛 이상한 연구도 많아요. 이 영국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 않았으면 서프라이즈가 방영이 안 되지 않았을까. 서프라이즈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인데 맨날 보면은 영국 무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영국 어떤 교수가 발표를 하고, 영국의 교수들은 진짜 별별 연구를 다 하나 봐. 진짜 뭐 이런 걸 연구해 싶을 정도로 막 별별 연구를 다 하는데, 스톤헨지도 엄청 연구 기록물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병자들의 순례지였던 연구 결과를 어떻게 알았냐면, 소름 끼치게도 이 스톤헨지 주변에서 이 주변에서 이상할 정도로 많은 불구자와 부상자들의 매장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전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불구자와 부상자들이 치아 분석 결과 아주 엄청나게 멀리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쪽 저쪽 되게 멀리 지역에서, 멀리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잠깐 소름이 끼쳤는데요. 이게 보면은요, 그 놀라운 사실이 거기서 이제 유골을 발견을 했는데 스톤헨지로부터 약 5km 떨어진 에임스버리에서 발견된 유골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것은 기원전 2300년경 스위스 알프스 출신의 유골이래요. 알프스에서 영국까지 온다라는 건 진짜 막 강 건너 바다 건너 정말 멀리서 목숨 걸고 왔다는 소린데 이 사람도 몸이 좀 안 좋은 어딘가 질병이 있거나 부상이 당한 그런 유골이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목숨을 내걸고 본인이 몸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로 온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의 종합병원 같은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었냐. 이 청석이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 푸른 돌을 가져왔던 이 프레슬리 이 산 자체가 예로부터 신성한 장소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고 그 프레슬리에 있는 특별한 그 청석은 가지고만 있어도 몸이 건강해지고 몸을 치유해주는 그런 걸 믿었다고 해요, 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약간 무흐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뭐 위에서 보면은 야한 거라고. 그래서 한번 위에서 본 거를 봤는데요. 지금은 위에서 보면 이 모양이지만 보고 나면 이 모양이라는 거죠. 그럼 그 동심원 모양에다가 가운데 말발굽 모양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성의 얘기한 게 아니니까요. 여성의 그 생식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 교수님이 산부인과 의사 교수님이더라고요. 이분이 성함이 피어슨 교수, 파커 피어슨 교수, 피어슨 교수 아니요. 이름이 더 비슷해가지고 죄송해요. 퍼크스. 피어슨, 퍼크스 헷갈린다. 산부인과 의사인 퍼크스 교수가 스톤헨지에 중앙에 거대한 돌기둥이 매끄러운 것과 거친 것으로 짝을 이룬 것도 여자와 남자를 뜻하며 환상열석 정가운데, 동그란 거의 정가운데 말바구 형태로 되어 있는 빈 공간은 생명이 나오는 산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인 퍼크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이분이 무슨 변태도 아니고 그런 게 이제 사실 고대에는 그 자궁이라던가 여성의 생식기가 그런 뭐랄까 다산의 상징 이런 거였어요. 요거는 우리나라에도 남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적답사 갔을 때 교수님이 설명을 했던 곳인데 제가 직접 가서 본 부분인데요. 요겁니다. 이게 그 우주방구대 암각화랑 같이 쌍벽을 이뤄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청동기의 바위 그림인데요. 우주방구대 바위 그림은 엄청나게 고래가 그려있고 막 다양한 생활상이 그려져 있다면 이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은 다양한 귀하학적인 의미의 그런 색임이 이게 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조그맣게 동그랗게 보이세요? 이 동심원?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상징한대요.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여성의 생식기 다산을 상징한대요. 근데 그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거기서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아.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다산을 할수록 그것이 하나의 노동력이 됐기 때문에 신성시했단 말이죠. 어머니를 신성시하고 땅을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고 태양은 남자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 이 부분을 동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대에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러한 기하학적인 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교수님은 이 옆에 있는 것도 역시 뭐 그런 걸 의미하면서 주변에 이게 털이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서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아무튼 그건 해석에 따라 다르니까 어쨌든 이 동심원은 원래 여성의 그런 다산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톤헨지를 그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신이 안 된 애들 여기 와서 빌었다는 건가? 아무튼 그건 하나의 설 중에 하나고요.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설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스톤헨지 이 구조물이 아까 하지 때 해 뜨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보더라도 이게 하지와 동지 때 이렇게 해가 뜨는 부분, 그런 부분이 태양이 남성을 의미하고 땅은 대지의 여신, 어머니를 의미하기 때문에 태양과 어머니의 또 만남,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태양과 대지의 합일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는 그거는 그냥 추측성에 불과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이제 저는 치유의 부분하고 천체관측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치유의 부분과 제가 가장
공감했던 부분, 제가 가장 그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학설 중에 또 그나마 타당하다고 보는 게 영국 세필드대의 마이크 파커 피오슨 교수가 주장한 죽은 자의 영혼을 모시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 여기다가 이제 무덤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무덤은 이 주변에 있고 영혼을 모시던 곳이다라는 거죠. 영혼을 모시던 곳이라는 소리는 왜 그런 거냐면 되게 큰 종합시설 중에 그게 막 파손되고 이거 일부만 요거만 남아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스톤헨지가 있고 또 우드헨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곳은 죽은 자의 공간, 우드헨지는 산자의 공간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우드헨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톤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우드헨지가 있습니다. 우드헨지는 스톤헨지랑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우드헨지 근처에는 실제로 마을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마을터의 탄소 연대도 측정한 결과 기원전 4500년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마을을 이제 복원을 한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드헨지 주변에 약 1000여 채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톤헨지와 우드헨지가 있는데 우드헨지 주변에서 1000여 채의 가옥이 있었던 마을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을 하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우드헨지면 우드헨지 밑에 이렇게 막 마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들이요, 여기서 사람들이 거주를 했으면 뭐 가죽끈이라던가 뭐 생활했던 이런 가공 도구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동물 뼈와 독이 파편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거주한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거주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말하기로는 우드헨지는 산자들의 공간으로서 여기서 죽은 자를 화장을 한 뒤에 여기서 이제 축제도 열고 그런 장례 의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톤헨지로 가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냐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 막 부상당한 그런 뼈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뼈만 남았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근데 화장도 완전 잘게 화장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스톤헨지 주변에서 실제로 뼈가 나오는 무덤 그런 무덤으로 추정되는 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으로 추정된 것도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5세기에 걸쳐서 유골이 249에 불과한데요. 이게 5세기에 걸쳐서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 2년에 한 구꼴로 5세기에 걸쳐서 500년에 걸쳐서 2년에 한 번, 2년에 한 사람 꼴로 이렇게 묻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무나 묻을 수는 없고 아마 지배층을 그 주변에다 묻고 이거를 스톤헨지는 장례 의식을 했던 공간이다. 영혼이 묵는 곳. 마치 우리나라 이런 뭐 종묘같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위패를 모시는 공간. 그런 식으로 영혼의 무덤? 뭐 영혼의 무덤터? 뭐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을까? 뭐 요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마을터는 여기서 이제 동지와 하진날 1년에 2번씩 축제를 열고 뭐 제천 행사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일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것도 어쨌든 행사용 마을이라는 거죠. 뭐 어쨌든 가설에 이거 하고 가설에 뭐 불과하고 뭐 나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의 뭐 콘서트장이다, 제천 의식을 했던 공간이다, 하늘에 제사 지냈던 공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스톤헨지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이론이 있는데 저는 치유의 공간이란 부분, 그 주변에 부상자들이나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의 유골이 나왔다는 게 조금 혹하고요. 그리고 좀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랬던 우리나라도 고인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인돌처럼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체관 측면도 또 귀가 솔깃하고 워낙 팔랑귀라서 다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이게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딱 맞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우드헨지와 스톤헨지 이런 부분은 요즘에 밝혀진 거고 사람들이 막 블로그에도 많이 담아있고 가장 믿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드헨지에서 스톤헨지로 가는 대로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우드헨지에서 스톤헨지로 가려면 에이번 강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 에이번 강을 지나서 가는 그 대로 여기 쭉 되어 있죠. 쭉 이 대로가 발견이 돼서 이쪽으로 뭔가를 끌고 가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톤헨지와 우드헨지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이게 줄기줄기 이게 에이번 강이고 스톤헨지, 우드헨지
이 중간에 이런 대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서로 뭔가 왔다 갔다 소통하면서 뭔가 필요에 의한 공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제사를 지내는 곳, 이건 제사를 준비하는 곳. 우리나라도 이런데 왕릉에 가면은 왕릉에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있고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제실이 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스톤헨지 뭐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으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스톤헨지는 뭐 삼각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가설이 있습니다. 줄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우지 않았을까? 아니면 흙을 파가지고 흙을 파서 만든 다음에 흙을 다 이렇게 또 빼는 제일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고인돌도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보죠. 뭐 약간 피라미드도 그렇고 흙을 판 다음에 놓고 다시 흙을 빼는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어쨌든 이 무거운 돌덩이들 어떻게 옮겼을지 무슨 용도일지 뭐 이런 부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뭐 여러 가지 사진이 남아 있는데 제가 가장 멋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석양이 질 때 스톤헨지 모습입니다. 이게 딱 보면은 실제로 갔을 때 그 위압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땅 자체가 되게 신성한 땅이라는 의미를 뭐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평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살짝 이렇게 병사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 올려있는 가로돌은 수평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휘면 휜 대로 그렇게 또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다 수평이 하나도 이렇게 엇끝나지 않게 또 그렇게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스톤헨지에 대한 가설이 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많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저도 뭐 이런 고고학 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스톤헨지 같은 환상 열석은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규모가 작아진다던가 고인돌 정도만 만든다던가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이런 환상 열석, 거대한 환상 열석은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불변하는 돌보다도 형태가 자기네들이 녹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청동이나 철기의 매료가 되면서 굳이 환상 열석을 만들지 않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뭐 스톤헨지의 다양한 설들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참 더 많더라고요. 근데 워낙 많아서 대표적인 거 크게 3가지만 뭐 이렇게 천체 관측, 치유의 목적, 종합병원의 목적, 그리고 죽은 자들의 공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지 댓글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거성문화는 여기서 마무리 질 건데 여러분들이 거성문화 이거 빼먹었어요. 요거는요? 라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나중에라도 다루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예전부터 꼭 다루고 싶었던 피라미드에 관한 부분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바쁘고 인강을 월수금 찍느라고 많이 컨텐츠를 많이 못 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로 참여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